혹시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통기한이 지나도 냉장고에 있으니까 괜찮다. 차갑게 보관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저는 30년간 식품 독성과 산패 과정을 연구해온 김태훈입니다. 냉장고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수십 년간 확인한 결과 냉장고 속에서 조용히 독으로 변하는 음식이 무려 10가지나 있었습니다. 이건 냉장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냉장고를 잘못 쓰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냉장고만 믿고 계십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안전하다. 차갑게 보관하면 오래 간다고요. 하지만 어떤 음식은 냉장 보관이 오히려 독을 만들어냅니다. 곰팡이 독소를 키우고 세포를 파괴하고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거죠. 문제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단 10분만 투자하시면 냉장고가 독 창고에서 보약 창고로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위험한 음식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냉장고 정리 원칙은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냉장고에 어떤 음식을 넣어두고 계신가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 제 연구실에 이순자 69세님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늘 아침마다 건강식으로 버섯과 고구마를 챙겨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건강한 식재료를 드시는데 왜 소화가 안 될까요? 자세히 여쭤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버섯은 신선하게 먹으려고 비닐봉지째 냉장 보관하셨고 고구마는 싹이 날까봐 냉장실에 넣어두셨다더군요. 검사 결과 버섯 표면엔 곰팡이성 독소가 고구마 껍질엔 검은 반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신선하게 보관하려던 노력이 오히려 독을 키운 거죠. 좋은 음식도 잘못 보관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냉장고를 맹신하면 더 위험해요. 이순자님은 제 조언대로 버섯은 손질해서 냉동 보관하고 고구마는 바람 통하는 실온에 신문지로 싸서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불과 한 달 만에 속이 편해지고 식사량이 회복되었다며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작은 변화가 몸 전체를 바꾼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냉장고 사용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냉장고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5가지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냉장고 정리 원칙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순자님처럼 여러분의 보관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냉장고 속에서 독으로 변하는 대표적인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냉장고에 넣어두는 버섯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버섯은 건강에 좋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버섯은 수분을 머금은 채 비닐봉지에 밀봉하면 내부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번식하기 정말 쉬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밝힌 결과에 따르면 냉장 5일만 지나도 버섯 표면 미생물수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곰팡이 독소가 이미 퍼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게 당장 아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독소가 쌓이고 쌓이면 간에 부담을 주고 소화기관을 망가뜨립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영숙 72세님도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냉장 보관한 버섯으로 만든 찌개를 드셨는데 그날 밤부터 설사가 시작됐답니다. 본인은 식중독인 줄 알았는데 버섯 표면의 곰팡이 독소가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 후로 버섯 보관법을 완전히 바꾸셨죠.
버섯은 물에 씻지 말고 밑동만 자른 뒤 썰어서 냉동 보관하세요. 얼린 버섯은 오히려 세포벽이 깨져서 영양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조리할 때는 해동하지 말고 얼린 채 바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영양 손실도 적고 곰팡이 걱정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버섯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도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싹이 날까봐 냉장실에 넣어두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고구마는 10도 이하에서 냉해를 입어서 조직이 물러지고 쉽게 부패합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서 냉장 보관한 고구마를 관찰했더니 일주일 만에 세포벽이 파괴되고 수분이 손실되는 게 확인됐어요.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검은 무늬병 곰팡이예요. 이 곰팡이는 독성이 강해서 소화기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김정자 65세님은 냉장 보관한 고구마를 쪄 먹은 뒤 쓴맛을 느끼셨대요. 입안이 얼얼하고 속도 불편하더래요. 검은 무늬병 곰팡이가 원인이었습니다. 고구마는 12도에서 15도 정도의 어두운 실내에 신문지로 싸서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바람이 통하게 해야 하고요. 고구마 껍질에 검은 반점이 보이면 아깝더라도 미련 없이 버리세요. 이미 곰팡이가 전체에 퍼졌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겉만 잘라내고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곰팡이 독소는 눈에 안 보이는 곳까지 퍼져 있어요. 여러분은 고구마를 냉장고에 넣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도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오래 두려고 냉장고에 넣어 두시는데 이게 큰 문제예요. 감자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전분이 당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당이 많아진 감자를 고온에서 조리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돼요. 국제암연구소는 아크릴 아마이드를 인체 발암 추적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감자튀김이나 감자전을 만들 때 특히 많이 생겨요.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생성되고요. 문제는 이게 맛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먹게 되는 거죠. 최은호 70세님은 냉장 보관한 감자로 감자전을 부쳐 드셨는데 쓴맛이 나고 속이 쓰리더래요. 처음엔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더래요. 냉장 감자가 원인이었습니다. 감자는 서늘하고 어두운 실온에 보관하시고 조리하기 전에 찬물에 15분 정도 담가 두세요. 당 성분을 제거할 수 있어요. 감자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했거나 싹이 났으면 그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들어있거든요. 복통, 구토,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은 냉장 감자를 바로 튀겨 드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마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마늘은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사다가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다진 마늘을 기름에 재워서 냉장고에 두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기름에 잠긴 마늘은 산소가 없는 환경이 되는데 이때 보툴린음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보툴린음균은 신경마비를 일으키는 독소를 만듭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도 마늘 기름을 냉장 보관해도 7일 이내에 소비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달 넘게 두고 드시거든요. 정말 위험한 거죠. 박인숙 68세님은 마늘 기름을 한 달 넘게 냉장 보관했다가 드셨는데 얼굴에 힘이 없어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세가 나타났답니다. 급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보툴리눔 독소 중독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받으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마늘은 냉동 보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번 사용할 양씩 소분해서 얼려두세요. 조리할 때 바로 꺼내 쓰시면 돼요. 기름에 재운 마늘을 실온에 두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냉장고에 마늘기름 보관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많이 사서 냉장고나 실온에 보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상온에서 금방 산패됩니다. 산패된 지방은 쩐내가 나고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기기 쉬워요.
세계보건기구는 아플라톡신을 인체 발암일군 물질로 지정했습니다. 간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열에도 잘 파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볶아도 구워도 독소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오현주 71세님은 여름철 거실에 두었던 땅콩을 드시다가 쩐내가 나서 뱉으셨대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구토가 시작됐답니다. 아플라톡신 중독이었어요. 견과류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세요. 쩐내가 조금이라도 나면 아깝더라도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견과를 어디에 두고 드시나요? 6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냉장 보관하면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토마토는 냉장 보관하면 향과 맛이 사라집니다. 10도 이하에서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영양소도 파괴돼요. 특히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줄어듭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한 토마토는 3일 만에 리코펜 함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요. 건강하려고 드시는 토마토가 영양가 없는 물 덩어리가 되는 거죠. 토마토는 실온에서 보관하시고 씻지 말고 꼭지를 위로 향하게 두세요. 완전히 익은 건 냉장 보관해도 되지만 2일 이내에 드셔야 합니다. 7번째는 빵입니다. 빵을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곰팡이가 필까봐 냉장고에 넣어두시는데 이게 오히려 빵을 빨리 망가뜨립니다. 냉장 온도에서 전분이 노화되면서 빵이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져요. 빵은 실온에서 밀폐 보관하시거나 냉동하세요. 냉동한 빵은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살짝 데우면 갓 구운 것처럼 부드러워집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수분이 빠지고 식감도 나빠지니까 절대 냉장 보관은 안 됩니다. 8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를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자른 양파를 랩으로 싸서 냉장 보관하시는데 이게 문제예요. 자른 양파는 표면에서 세균이 빠르게 번식합니다. 유황 화합물이 산화되면서 독성 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통양파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자른 양파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되 하루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틀 넘기면 버리시는 게 안전해요. 9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으면 껍질이 검게 변하죠? 이건 바나나가 냉해를 입었다는 신호예요. 12도 이하에서 세포가 파괴되면서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특히 칼륨과 비타민이 줄어들어요. 바나나는 실온에서 보관하시고 너무 익으면 껍질째 냉동하세요. 냉동 바나나는 스무디 만들 때 쓰시면 좋습니다. 냉장 보관은 절대 안 됩니다. 10번째는 커피입니다. 원두나 원두 가루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 계시죠? 습기와 냄새를 흡수해서 향이 날아가고 맛이 변합니다. 냉장고 특유의 냄새가 커피에 배는 거죠. 커피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어두운 실온에 보관하세요. 냉장이나 냉동 보관은 절대 안 됩니다. 원두는 2주 이내에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10가지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냉장고가 만능이 아니라는 게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어떤 음식은 냉장이 독을 만들고 어떤 음식은 실온이 더 안전합니다. 그럼 이제 냉장고를 제대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냉장고 구역을 나누는 겁니다. 냉장고는 위치마다 온도가 달라요. 문 선반은 온도 변화가 심하니까 마요네즈나 잼처럼 차가움에 약한 식품을 두세요. 중간 칸은 신선식품을 보관하시고 맨 아래 칸은 채소와 과일을 두는 거죠. 냉동실은 소분한 버섯이나 마늘처럼 단기간 사용할 식재료를 보관하세요. 문틈에는 절대 우유나 달걀을 두지 마세요.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가 변해서 쉽게 상합니다. 식재료별로 보관 칸을 정해두고 이름표를 붙여두시면 더 좋아요. 두 번째는 2주에 한 번씩 냉장고 속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겁니다. 냉장고 안쪽 구석에 숨어있는 오래된 식품들 정말 많으세요. 눈에 안 보이니까 계속 쌓이는 거죠. 2주에 한 번씩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식품을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유통기한 지난 건 바로 버리시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건 앞쪽으로 당겨 놓으세요. 냉장고가 깨끗하면 찾기도 쉽고 공기순환도 잘 됩니다. 냉장고에 물건을 너무 꽉 채우지 마세요. 70% 정도만 채워야 냉기가 골고루 퍼집니다. 세 번째는 김치나 장류는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겁니다. 김치통을 그냥 냉장고에 넣으면 냄새가 다른 식품에 배요. 반드시 밀폐가 잘 되는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세요. 장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된장, 고추장은 공기와 접촉하면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니까 밀폐 용기에 담고 표면에 랩을 씌우세요. 김치는 먹을 만큼만 덜어서 작은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고 나머지는 김치 냉장고에 두는 게 좋아요. 일반 냉장고에 오래 두면 금방 씌어집니다. 네 번째는 냉장고 온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냉장실은 3도에서 5도 사이가 적당해요. 너무 낮으면 채소가 얼고 너무 높으면 세균이 번식합니다. 냉동실은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하세요. 냉장고 온도계를 하나 사서 안쪽에 걸어두시면 온도 관리가 쉬워요.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필요한 것만 빠르게 꺼내세요. 문을 열어둔 채로 무엇을 꺼낼지 고민하지 마시고 미리 생각해두고 빠르게 여닫으세요. 다섯 번째는 냉장고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냉장고 전체를 비우고 청소하세요. 베이킹소다 물로 닦으면 냄새도 제거되고 살균 효과도 있어요. 선반과 서랍을 꺼내서 깨끗이 씻고 말린 후 다시 넣으세요. 냉장고 뒷면 먼지도 청소해야 합니다. 먼지가 쌓이면 냉각 효율이 떨어져서 전기도 더 많이 나오고 음식도 빨리 상해요.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시면 됩니다. 냉장고 문 패킹도 확인하세요. 틈이 생기면 냉기가 새어나가니까 새 패킹으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냉장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버섯은 냉동, 고구마는 실온, 감자도 실온, 마늘은 냉동, 견과류는 밀폐 냉장. 여기에 구역 나누기, 유통기한 확인, 밀폐 보관, 온도 관리, 전기 청소까지 더하면 완벽하죠. 어렵지 않아요. 오늘 하나씩만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냉장고는 지금 어떤 구역이 가장 위험해 보이시나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음식이 안전하다?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은 냉장이 오히려 독을 만듭니다. 유통기한만 지나지 않으면 괜찮다? 아니에요. 유통기한 내라도 보관 상태가 나쁘면 상합니다. 냉장고만 믿으면 된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냉장고를 제대로 쓰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버섯은 냉동, 고구마와 감자는 실온, 마늘은 냉동, 견과류는 밀폐 냉장 보관하세요. 토마토는 실온, 빵은 냉동, 양파는 통풍, 바나나는 실온, 커피는 실온 밀폐 보관하시는 거죠. 냉장고 구역을 나누고 2주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 독소가 쌓여서 간에 부담을 줍니다. 발암물질이 생성되고 소화기관이 망가지죠. 만성 피로, 복통, 설사가 계속됩니다. 심하면 신경마비나 식중독으로 응급실에 갈 수도 있어요. 냉장고가 독창고가 되는 거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와 세균 걱정 없이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아서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해집니다.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죠. 냉장고가 진짜 보약 창고가 되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선택하신다면 저는 이걸 권해드립니다. 냉장고 속 비닐봉지를 모두 열어서 공기순환이 되게 해보세요. 이것 하나만 해도 곰팡이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버섯이나 채소를 비닐봉지째 넣어두셨다면 오늘 당장 꺼내서 밀폐 용기에 담거나 냉동하세요. 처음 3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고비만 넘기면 습관이 됩니다. 일주일 지나면 냉장고가 정돈되기 시작해요.
2주 지나면 유통기한 관리가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달 지나면 가족의 건강이 달라지는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하나를 바꾸면 연쇄적으로 다른 것도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냉장고는 조용하지만 가족의 건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습관이 쌓이면 회복이 정말 어려워요. 지금 실천하는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지킵니다.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응원하겠습니다.